그거 말고 그거 있잖아. 저쪽에 봐봐. 그 눈만 뜨면 일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밤에 불 끄고 별도 보고 커피도 하고 뭐 별밤을 즐기는 거죠. 남해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은 경상남도 고성군입니다. 지금 이곳 청정바다에는 가리비와 굴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맛과 향이 좋기로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또한 맛 좋고 싱싱한 새우도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 중 하나인데요. 와, 정말로 싱싱해 보이네요. 지금은 새우들의 이사가 한창인데요. 손톱만한 녀석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서 수조가 비좁아졌기 때문이라네요. 단위 면적당 생산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 개체수를 커버를 하는데 얘들이 크면 클수록 이게 서로 이제 뭐랄까요, 밀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스트레스도 많고 질병도 강하기 때문에 질병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완만하게 좀 느슨하게 이렇게 분산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건강하고 맛있는 새우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도 마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고성에서 새우를 키우고 있는 기어이전차 정욱도라 그럽니다.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적당하게 좀 하면 노력한 것만큼의 수확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록 손은 좀 바쁘고 몸은 고달파도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매력에 새우 양식에 푹 빠져 있다는 욱도 씨. 양식장뿐만 아니라 새우 전문 식당도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그만큼 새우의 품질에 더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 양식장은 미생물을 이용해 수질을 정화하는 친환경 바이오 플락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다른 어떤 바이오 블락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방생제를 쓰지 않는 그런 조건에 이게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미강 발효한 거를 시어 때부터 출하까지 꾸준히 먹이기 때문에 훨씬 그 활력도라든지 그리고 뭐 식감이 뭐 손님들은 다 좀 단맛이 많고 좋다고 그러네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욱도 씨는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양식장이 꼭 필요한 산소 발생기와 기포 분산기도 만들고 수출도 꽤 많이 했는데요. 답답한 도시 생활에 몸도 마음도 지쳐갈 무렵 어느새 새우가 눈에 쏙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조만 너무 긴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제조는 상당히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 앞만 보고 뛰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여유 시간을 좀 즐기려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아마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오르막이 아닌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인생의 시점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내리막이 아니고 그냥 팽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편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욱도 씨에게도 한때는 별과 시를 사랑했던 낭만 가득한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그 꿈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저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욱도 씨는 요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꿈꿀 수 있는 지금이 마냥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저기 바깥에 보면 조그마한 테라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커피 한 잔 놓고, 그리고 처음에는 별이 안 보여가지고 왜 이렇지 이랬는데 옆에 가로등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등 끄고 그래 보니까 별이 보여요. 바다도 보이고. 여기가 이제 달물이라 그러죠. 달 뜨고 나면 그림자 있고 별 있고 참 좋습니다. 조금은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내년이면 그런 것들이 눈에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낭만업으로 거듭난 욱도 씨는 이제 조금씩 삶의 여유도 생기고 새우를 키우는 크고 작은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욱도 씨처럼 새우 양식에 도전하려는 후배들에게도 아낌없이 곁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빨리 넣어야죠. 죽으니까. 자, 팽치하면 되자. 물 채우고. 재민아, 그거 말고 그거 있잖아. 저쪽에 봐봐. 이중으로 된 거. 후배들은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하나하나 꼼꼼히 가르쳐주네요. 새로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돈을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달콤한 이야기 하면 바로 돈이 될 거고 좋은 이런 측면보다도 힘든 부분을 먼저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하고, 그리고 적어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모든 일에는 한 3년은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만이 도전을 하지, 그 해 당장 해가지고 대박의 일을 꿈꾼다면 요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산 전문 컨설턴트인 서윤기 박사가 오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서박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한창 시즌 아닙니까? 저게 희가가 아닙니까? 탈피하고. 예, 탈피하고 난 찌꺼기들이 여기 사이드봉에 오버로 되는 게 이렇게 떠가지고 네. 흘러가지고 빠져요. 그러네. 예, 야금야금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포가 들어 올리는 거죠, 그지? 그렇죠. 이동하면서. 예. 그다음에 저기 안에 중앙에 저게 예, 스키머입니다. 스키머죠. 예. 그럼 저쪽으로도 빠지고 요 두 군데서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물이 또 돌게 되어 있네. 요거는 벤추리가 네. 해가지고 이제 회전시키고, 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게 에어리프트가 이제 부유물 띄우고 이렇게 해가 입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 보면 수중에 기포가 이래 많으면 네. 기포가 많이 꺼가지고 있거든, 그지? 네. 여기는 양식장 시설이나 장비 곳곳에 그리고 욱도 씨의 경험과 많은 노하우가 접목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저거 아이디어 누가 아이디어입니까? 사장님 네. 오랫동안 기자재 하셔가지고 네. 그런 노하우가 이런 데 다 묻어나는 것 같네. 요거는 이제 지금 중간 양성 하는 중간 장성하는 거는 네. 옆에 있는 수조거든요. 네. 네, 우리 중간 장성이 조금 재밌는 게 저게 에어리프트로 해가지고 네, 네. 떴다가 내렸다가 이래요. 이거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이게 천장에서 이렇게 하면 네. 내려오면 요 에어 호수가 가늘기 때문에 저항도 많고,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안에 청소를 할 때 힘들어요. 그러면 저기 쫙 이제 혼용으로 쓰다가 네. 중간 장성 필요하면 요거 딱 하고 요거 다시 저렇게 내려가고 해버리면 바로 중간 장성장으로. 사장님 기포 사장님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우스를 네. 전부 다 우레탄입니까?
이게 우레탄이 아니고 우레아. 우리야. 네. 우레아로 요 전부 다 커팅을 했습니다. 아, 이런 집 흔치 않은데 사장님 그 성격만큼이나 깔끔하게 해놓으셨네. 이거 직접 칠한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제. 네, 그 시스템은 뭐 별반 다른 거 없고 저거를 그냥 이렇게 펼쳐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데 가보면 이제 벽면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같이 특별히 이제 이렇게 물이 네. 그렇게 잘 돌게 해놓은 그 크지가 않던데 다른 데들 보면 사장님은 특징적으로 저 안에 이제 스키머 장치를 네. 저쪽하고 두 군데 해놓으셨고 그지. 네, 수 표면에 있는 네, 네. 그러니까 플락이라고 보면 되지. 플락이 저쪽으로 많이 빠지겠네. 필요 이상이 많은 플락들은 저렇게 좀 많이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보다는 우리 물이 조금 더 맑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좀 하시는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미생물은 직접 피워가지고 네. 주를 쓰는데 주로 이제 나는 다른 분들처럼 많은 거는 쓰는 건 아니고 바슬리스 쪽만 네, 네. 조정을 해갖고 물만 좀 기행을 쓰고 있습니다. 야구장이 진짜 깔끔하게 그 다음에 햇삽 네, 받았습니다. 인증도 받으셨고 네. 지금 이제 그 스마트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디오나 이런 것들도 지금 포트볼로 네, 포터블로. 체크하고 네, 포터블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임금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장님? 요즘에는 저는 연속적으로 다 그걸 그렇죠. 하면서 이제 새우들 움직임까지도 봐가면서 이제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그런 그렇죠. 뜻이나 의지를 갖고 네.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사장님 같은 분이 우선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양식장 경영을 위해 서윤기 박사는 스마트 양식으로의 전환을 권유해 보네요. 가능한 것 같고요. 좀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 하면 훨씬 좀 더 건강한 새우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6차 산업화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직접 여기서 가지고 계시고 고장에서 뭐 저기 택배나 이런 걸로 보내시고 네네. 그 다음에 저 고성 읍내에 식당도 하시면서 네네. 6차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생산에서 소비까지를 이어지는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이렇게 툭 던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거는 내 자존심 같은 그러니까 차별화되어 있는 브랜드 아, 우리 그래요? 정도 사장님만의 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보다는 브랜드, 이게 실소비자들한테 맛있다는 소리 듣고 싶고 네, 좋은 그는 그렇다 보니까 손가락질 당하면서까지 이거를 생산하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양어장 정말 좋은 위치에 정말 잘 깔끔하게 잘 지어 놓으셨습니다. 아마 내년 때는 옆에 야외 이제 여기도. 농어지까지 같이 네. 하면 뭐 조금 더 물량적으로라든지 이런 데서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발전할 것 같네요. 예. 고성 읍내의 새우 전문 식당인데요. 과연 욱도 씨가 키운 새우의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키운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을 아니까 예. 새우철이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탱글탱글해 맛있습니다. 고소해. 그지? 예. 사장님은 이런 거 매일 드셔가지고 좋겠습니다. 나는 이게 키우기는 살아있는 거는 하는 건데 이렇게 빨갛게 익어 있는 거는 오래간만에 봐요. 자기가 키우는 생물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예. 그냥 식탁에 올리는 걸 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사가 먹지 자기 키운 거는 잘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애지중지 음.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굶어도 얘들은 밥 줘야 되고. 새우가 입에 들어가면서 달짝지근하고 고소하고 이제
새우 그 풍미 향이 느껴지면서 네. 그리고 우리 집에 자랑을 하자면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내장 네, 내장을 다 비우고 오기 때문에 그냥 막 드셔도 잡내가 덜 나죠. 아, 해 나왔네요. 정말 군침 도네요. 새우회는 새우 본연의 맛으로만 승부하기 때문에 새우 품질에 자신이 있어야만 내놓을 수 있는 요리랍니다. 진짜 살이 오동통 탱글탱글하고요. 씹으면 달짝지근한 맛이 네. 나오네요. 보통 아무리 새우라고 하더라도 잡내가 조금씩 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고 머리도 네, 머리도 네. 이렇게 까갖고 드실 수 있는데 약간 좀 거칠기는 한데 이거만 까고 네. 머리도 요 예, 각을 이분 뺏기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튀겨달라.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것채로 다 드시는 분도 새로 있어요. 먹는다고 여기에 지금 내장도 들어있고 골수도 들어있고 내장이 아니고 이건 내거든요. 네. 내장은 벌써 내고 그리고 이게 사료찌꺼기 같은 거는 다 비우고 나왔기 때문에 네. 드셔도 됩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유 이런 그 머리에 네. 잔발이 있잖아요. 네. 이게 식감이 네. 독특하게 식감이 나오네요. 맛도 달짝지근하고 맛있습니다. 아니, 머리를 이렇게 회로 먹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두 육밀했지 않습니까? 그 머리가 더 맛있어요. 짭짤하고 고소한 새우머리 튀김은 술안주로 그만이랍니다. 요 액각을 잡고 예. 딱 벌리면 이렇게 이걸 잡고 네. 각을 이렇게 당기면 네, 딱 벌어지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해서? 네. 와사비상이다. 그냥 이거 드셔도 아주 고소합니다. 이게 최고 맛있습니다. 새우 본연의 그 고소한 맛이 네, 고소한 맛이. 업되죠. 원래 그 바이오플락에서 사육한 그 새우들이 네, 단맛이 담백하고 네. 단맛이 많이 나고 네네. 그다음에 잡내가 별로 없고 그치? 네네. 아니 일단은 새우가 고소하고 달짝지근합니다. 역시 튀겨놔도 맛있고 그다음에 튀김 옷을 아주 두께 자체가 그렇게 얇으면서 아삭하네요. 이제 네. 고소합니다. 이것도. 요거는 이제 칠리 소스가 들어가가지고 튀김 옷이 약간은 새콤달콤. 그다음에 새콤달콤해. 예. 그리고 역시 새우 오동통한 살에 달콤하고 맛있네요. 이거 통째로 제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쪘는데. 이 사모님이 소스를 아주 잘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올 그 이야기를 하면 어깨가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수산업 쪽에 네. 많이 일을 다른 쪽에 하시다가 네네. 이쪽에 직접 이제 기여를 하시고 네. 이제 1년 하고 지금 이제 하고 계시고 네네. 그다음에 많은 어떻게 보면 좀 투자가 이루어져서 네. 6차 산업화 하고 있는데 네. 잘 정착이 돼서 네네. 사장님이 뜻하시는 거 다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소한 새우처럼 맛있는 인생. 경남 고성 어느 작은 바닷가에 사는 별을 해는 낭만어부 욱도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서울에서도 정말 힘들면 정동진까지 막 기차 타고 바람 쐬고 오고 이랬어요. 그 바다가 너무 좋아서. 바다를 보면 되게 편해요. 편하고. 어떻게 보면 제 천직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외면했던 거고, 그렇게 하기가 싫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인 거제도. 거제도 하면 조선업과 수산업이 대표적인데요. 모두 73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 천혜의 아름다운 비경과 풍성한 수산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 사료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곳 가조리에는 참돔과 우럭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가조리 한 칸에는 약 8만 마리의 우럭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다 자라면 꽤 돈이 된다고 하네요. 한 3억 가까이 되겠죠, 이 한 칸이? 한 칸이. 예, 한 칸이 한 3억 가까이. 작년 고수온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뭐 모든 곳에서 좀 많이 죽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좀 많이 살은 축에 속해요. 거기 많이 안 죽고 산 축에 속해가지고 올해는 아마 조금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팔아봐야 아는 거예요, 고기는. 자연이라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제갑에서 가두리 양식 참돔 우럭을 키우고 있는 기어 3년차 황덕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편하고 공기도 좋고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적성에 딱 맞는 천직이라 생각하지만 덕성 씨가 돌고 돌아 다시 바다로 오기까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경남 통영이 고향인 덕성 씨는 어려서부터 가두리 양식업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고 그 밑에서 일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집센 아들의 더 고집센 아버지이다 보니 집안에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없었고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에 집을 박차고 나갔다 돌아오길 수십 번. 결국 또 싸우고 나갔죠. 또 싸우고 아우 다시는 안 온다. 이제는 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온 덕성 씨. 무작정 시작한 서울살이는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에 족발집, 선술집까지 손대는 사업마다 다 거절이 나고 식당 허드렛 일부터 막노동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몸도 마음도 상처만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떨어질래야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는 상황이라고 느낄 때 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덕성 씨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배인 생활을 했어요. 배인 생활을. 하루에 일을 건 18시간, 20시간 일하면서 쪽방에서 쪽 잠자면서 돈은 이제 집으로 보내고 나는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돈이 필요하면 안 되는 놈이었기 때문에 도박에 빠졌었죠. 도박에 빠졌어가지고 좀 심하게 빠졌었죠. 심하게 빠지고 표현하기 힘든 금액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진짜 이거는 손을 뭐 잘라낸다고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내가 뭐 스스로 끊지 않으면 그게 끝이 안 날 것 같았어요. 그때. 그렇게 끝이 없을 것 같은 깊은 수렁. 허우적대던 덕성 씨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건 바로 가족들과 늘 그렇듯 묵묵히 그를 기다려준 고향 바다였습니다. 천직인지 몰라 그렇게 떠나려고 했건만 돌고 돌아 다시 바다로 온 건 어쩌면 덕성 씨의 운명이었나 봅니다.
이제는 제법 바다 일에 자신감도 생기고 그의 삶에도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혔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싸우더라도 저는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있을 거라고 그냥 싸움을 하더라도 이제는 버텼죠. 그냥 싸움을 하는 건 하는 거고 버티고 그냥 무조건 버티고. 그게 이제 3년 동안 아버지 고집 내 고집 계속 하다가 제 고집이 조금 빛을 발한 거죠.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는 더 이상은 내 방식을 이제 따라주신 거죠. 아버지도 엄청 좋아하시고. 요즘 덕성 씨는 더없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가돌이 위에서 먹고 자며 고기들 밥 먹는 소리만 들어도 웃음이 절로 난다고 하네요. 또한 지금은 그 누구보다 열심인 기어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진짜 적극 추천은 하고 싶어요. 무조건 젊고 야망 있고 늙어서 이제는 나 뭐 바람이나 바다랑 그냥 살련다 하고 기여하시는 분들도 나쁘진 않겠지만 오히려 너무 힘들게 빠듯하게 그냥 사는 것보다 오히려 야망 한번 가지고 내려와서 바다 사업 해보는 것도 정말 추천해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뱉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이니까. 안 올라올 텐데. 지금 요 망 위에 이건 능성어예요, 능성어. 능승어 네. 서윤기 박사가 컨설팅을 위해 오늘 이곳을 찾았네요. 열었어요. 지금 언제 넣은 거라? 이게 6월 달에 넣었어요. 이게 10월? 예. 이 포식자는 네. 제 상위권이죠. 근데 성격이 이것도 세민 얘기는 좀 신기해. 죽지도 않아요. 네. 깔끔하게 체형도 좋네. 처음에 지어들고 올 때 좀 많이 골랐어요. 직접 가서 골랐어요. 직접 가서. 자, 잘 키우셨네. 아침 사료를 많이 먹었어요. 아가미. 예, 아가미 충은 지금 이제 없을 시기니까 충은 없을 아가미는 시기고 깨끗하고. 얘가 아마 한 40마리가 조금 안 걸릴 거예요. 이게 한 25g. 잘 키웠네. 그러니까 우리 멘토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죠. 지연은 잘 키운다고. 지연은 정말 잘 키운다고. 근데 나중에 조금 잘 키워야 되는데. 여기 가두리가 몇 헥타 정도 돼요, 총? 여기가 총 10헥타 정도 돼요. 섬으로 둘러싸여서 가지고 태풍이나 이럴 때도 좀 안전할 것 같은데. 예, 여기 자체가 태풍 피해가 정말 많이 없어요. 그 수심이 지금 총 이렇게 여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27m에서 30m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그물은 지금 깊이 어느 정도? 그물은 지어용 같은 경우에는 뭐 5m, 6m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 성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에 10m, 11m 두 가지 정도 쓰고 있어요. 수심도 좋고 네. 의상 위치로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둘째가 나면 서럽다 할 정도로 그죠? 예, 위치는 정말 진짜 좋네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작년에도 고기 잘 키웠다고 이게, 들었었는데 예, 좀 많이 안 죽인 케이스죠. 그래도 다른 그 고수원에 다행히 좀 잘 무난히 잘 넘어갔거든요. 잘 안 죽고. 그래서 올해도 예, 올해도 무난히 올해는 예, 넘어가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곳 다 잘 됐다고 소리를 들었고. 이거 그렇게 잘 키우는 비법이 뭐예요? 멘토 고수 있잖아. 예, 통정에. 있죠. 그 멘토 때문에 조금 많이 도움을 받았죠. 예, 예. 예, 다행 진짜 도움 많이 받았죠. 그러면은 연간 네. 물고기 생산량이 몇 톤 정도 뭐 이전에는 했고 네. 우리 사장님이 하면서는 어느 정도로 했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실 때는 아버지는 조금 안전하게 좀 하자는 위주가 되셔가지고 금액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연간 2, 3억 정도를 하시더라고요. 12, 3억 정도 되면 물고기 평균이 한 10,000원 정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100톤 100톤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밖에 안 네. 됐더라고요. 이때까지 그 아버지 해오신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와가지고 모르니까 이쪽 저쪽 이제 물어보고 멘토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고기가 죽는 배사율이 아예 없어질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지역 입식해 예, 죽지 않고 예, 그냥 그대로 다 살아 있으니까 떠올라오니까. 너무 많아져 버린 거죠 이게 양이. 그래서 저는 작년도 한 30억 가까이 한 것 같고 올해부터 목표는 거의 30억 이상을 보고 있어요. 40억까지 그러면 100톤 남짓에서 한 200톤 250톤까지 200에서 250톤 정도까지 예. 통상 한 1헥타에 예. 통상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잡기를 한 100톤 정도 예, 100톤 정도 잡거든. 그죠? 1헥타하고 또 1.6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1헥타는 지어도 병력을 해야 되고 성어가는 이제 양이 칸이 작아지는데 이게 1.6이다 보니까 지어는 칸을 조금 차지하더라도 성어 칸이 많이 늘어나니까 확실하게 생산량이 생산량이 확실하게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 차이가 좀 그러니까 한 250톤까지 예, 250톤 뭐 우럭만 잘 된다면 진짜 300톤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도미까지 다 합쳐서. 점점 예. 내 스타일로 예, 예.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바꾸실 생각이세요? 하루하루 고기 어떻게 커가는지 뭐 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조금 사료에 대해서 투자를 좀 아끼지 말고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생사료하고 예, 그 잎이 사료하고 예 배합 사료 예, 배합 사료하고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돼요? 6월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생사료 자체를 거의 끊고 거의 끊고. 10월 달까지는 전량 잎이 여름처럼 예, 여름처럼. 고수기라서 나머지는 다 생사료 생사료 주고 위주로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생사료나 이런 것들은 생사료 좀 전에 이야기한 이제 정치망의 사료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게 많이 구해지면 좋은데 안정적으로 네. 사료를 공급받고 키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배합 사료 그렇죠. 위주로 좀 이렇게 그 물고기를 키울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렇게 맞아요. 되면 그 사료를 주는 노동력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기계화 한다든지 네네. 뭐 이제 그 좀 데이터화 한다든지 우리가 그 완전 자동화 요즘에 이제 스마트팜 이야기 네. 하기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은 어때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배합 사료는 정말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나머지 스마트팜 쪽 이야기 들어보면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예. 그런 쪽으로 이제 그 하면은 네. 아까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커버가 좀 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시스템이나 체계적으로 예. 여기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스마트팜에 예.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니까는 한 몇 년간 한 3, 4년간 예.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 부분들이 좀 안정화돼서 예. 예. 그게 예, 좀 그렇게 많이 되면 또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 아, 보내고 그럼요. 여행도 다니고 예, 저도 그러고 싶죠. 수고했고 예.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바다. 이제 더 큰 바다를 꿈꾸는 거제도 어부 황덕성 씨를 응원합니다. A어가 B어가 C어가 있는데 서로 장비가 다 달라. 정보 공유가 안 돼. 제가 이러이러한 장비를 개발해서 앞단에 붙여놓고 하면은 한 개 뭐 클라우드 서버로 다 모을 수 있어요. 모아갖고 서로 정말 머리 잘 짜내갖고 한번 우리가 밑에서 바람을 한번 일으켜 봅시다.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은 경상남도 남해군입니다. 이곳 남해바다는 굴과 가리비, 숭어 양식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곳은 문항 어촌 체험마을인데요.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아주 많이 오셨네요.
엄마, 아빠,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개나 조개를 잡기 위해 쉼없이 파고 또 파네요. 와, 정말 소쿠리 한가득 잡았네요. 오늘 저녁 밥상엔 맛있는 조개탕이 올라오겠죠? 저도 장화 신고 호미 하나 들고 당장 남해바다로 달려가고 싶어지네요. 다 본인이 잡은 거예요? 네, 이거 잡으니까 어때요? 재밌었지만 힘들었어요. 애들이랑 같이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너무 재밌었고요. 애들도 되게 신나해서 기분 좋습니다. 해감을 해서 된장에 넣어 먹어도 되고 쌀만 먹어도 된대요. 작은 어촌 마을이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더불어 마을 주민들도 바빠졌는데요. 유독 더 바빠 보이는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광섭 씨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예비 1년 귀여살이 체험하고 있는 주광섭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 달 조금 안 됐고요. 희망을 갖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적응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직 어촌 생활은 좀 어설프지만 사실 광섭 씨는 30년 차 IT 개발자인데요. 제가 사실 IT 업을 하면서 거의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 잤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소위 얘기해서 하드워킹을 했다고 보고요. 일이 힘든 걸 떠나서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뭐가 그리 바쁘게 살아야 했는지. 저 멀리 가족들을 보면서 후회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이 어촌 내려오기 전에 갯벌 체험이라고 애들 데리고 다니지를 못해갖고 좀 후회가 되네요. 조금이라도 일찍 애들 데리고 좀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그게 좀 후회가 됩니다, 사실. 바닷가로 이사 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었지만 광섭 씨는 조금씩 여유도 생기고 주위도 둘러보곤 한답니다. 요즘 광섭 씨는 본인의 IT 지식과 경험을 바다에 접목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세 분이 사무실에 한 분, 여기 두 분이 붙어서 인력으로 이 발권 관리를 하는데 자동화해서 무인 발권이나 QR코드로 처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제가 마을에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장화 대여를 무인 판매기처럼 돌려서 하면 어떨까. QR코드를 대든 코인을 집어넣든 하면은 장화를 원하는 사이즈 누르고 하면은 사람이 주고 받는 게 아니고 반납과 이렇게 대여해주는 시스템 자체를 좀 자동화해보고 싶죠. 마을 일이 끝나고 돌아오면 광섭 씨는 이제 본인만의 연구와 개발에 집중합니다. 요즘 수산업은 자동화와 스마트화가 추진되면서 IT 기술이 다양하게 접목되는데요.
사실 어민들은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고 IT 개발자들은 수산업의 특수성을 이해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30년 IT 개발 경력의 광섭 씨는 직접 바닷일을 배우며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종별 생육 정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물고기를 엄청나게 잘 키운다. 나는 숭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넘버원이다. 뭐 이런 각 어종별 자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힘을 모으면 분명히 일보다 진전할 거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느낀 느낌은 뭐 어촌에 대해서 별로 아는 건 없지만 그 생육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건 나만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끌어안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오픈 API를 제공을 해줘서 그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그거 갖고 재가공된 형태의 데이터 마트만 구성을 하고 빅데이터로 제대로 돌리면 뭐 가치 있는 정보들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될 거고 영세한 소규모 업들이 점점 외국처럼 대규모화되고 그렇게 되면 어업이 발전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IT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내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주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시지. 기여하신다고 오셨는데 공모사업 하셔가지고 됐다 아닙니까? 예. 그 공모사업이 어떤 공모사업이었지? 뭐 예를 들면 이제 3박 4일 뭐 한 달짜리 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촌을 제대로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 네. 그런 의문. 어촌에 뭐 여름의 특성이 있을 거고 사계절의 특성이 있을 텐데 그걸 다 겪어봐야 제대로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또 어촌 사람들하고 마음을 맞출 수 있는가도 봐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보는데 뭐 한 달 살이 뭐 3박 4일 교육받아서 그걸 어떻게 하냐. 1년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 제가 설문지에 올렸어요. 갑자기 뜬 거예요, 여기 공모가. 내가 원하는 게 그렇구나. 실현이 되네. 예, 예. 전 깜짝 놀랐어요. 뭐, 원래 그 IT 쪽에 일을 오랫동안 하셨죠?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한 뭐 30년 정도 했죠. 그럼 IT 전문가 아닙니까? 뭐 전문가라고 불러주시죠. 아니 30년 하셨으면 신 아닙니까? 이제 가지고 계셨던 그 IT 기술을 여기 수산 쪽 수산 쪽에 접목을 해서 해보고 뭔가 비전을 네. 찾고 싶다. 찾고 싶은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현장에서 1년 정도 생활을 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받아서 네, 받아서.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느끼신 점, 그 다음에 느낀 점이요. 풀어야 될 과제. 그래야 될 거 예, 같아요. 예. 여기 보면 제 숙소에 한 달 살이 하시는 분들이 3분이 계시고 예, 저는 1년 살이. 그다음에 가끔씩 3박 4일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게 교육 프로그램이 각 그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진 게 아니고 어떤 뭐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개개인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3박 4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한 달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예, 예. 이제 생활로 들어가는 생활로 들어가는 거고. 예. 자, 나이가 젊든 뭐 나이가 많든 한 달 정도 시간을 빼서 어촌에 내려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 한 달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저는 1년을 걸었잖아요. 1년. 그럼 요 지금 한 달 살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가시던가요? 그분들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그램이 융통성 있게 짜졌으면 좋겠다. 그때 교육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거 오늘 뭐 죽방령 가지 말고 양시장을 한번 가봅시다. 통일된 의견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 교육과정을 바꾸고 좀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보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여기 어촌 교장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이거. 지금 요 문학 마을에서 지금 주로 그 이루어지는 네. 그 기업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이제 어촌하고 물하고 수산하고 관련된 일들이 뭐가 있어요 지금? 굴가리비, 그다음에 숭어 양식, 숭어 양식, 숭어 양식장도 있고요. 참숭어, 참숭어 양식, 가두리. 네, 가두리, 예, 예. 해산 가두리 예, 예. 있고. 어떤 쪽에 지금 딱 방향을 딱 고정을 시키셨습니까? 육상 시설 양식의 흰다리 새우. 흰다리 새우. 네. 그리고 스마트팜, 네, 우연, 네. 만약에 남해에서 한다면 예. 코어포닉스로 가고 싶은 거죠. 아쿠아포닉스. 네, 여기 이제 반농 반어 지대거든요. 네, 네. 여기는 고기 어업만 해서 먹고 사시는 환경이 안 돼. 네. 여기 시금치도 유명하고 뭐 마늘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특산물, 특산 작물을 아쿠아포닉스로 이제 키워보려고 하는 거죠. 새우 키우면서. 물을 다시 쓰는 방식. 네. 그러니까 바이오플락은 네. 그냥 물을 안 갈고 그걸 가지고 전적으로 또 출하할 때까지 뭐 이렇게 그 새우를 키우는 방식. 그걸 네. 이제 뭐 새우라든지 다른 수산 네, 생물을 네, 키우는 네, 걸 네. 바이오플락 네. 방식이라고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육하고 네. 물을 이제 이렇게 또 배출을 왕-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유수식이라고 하고 유수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순환저와 식은 적절하게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모두 접목해서 그 하는 방법이 이제 순환저과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순환여가식이 제일 미래 비전에 맞다고 보는데 예. 투자가 너무 많고 하니까 이제 병에 강하고 돈 적게 들어가고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돈 적게 들어가고 돈 적게 들어가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담 적고 예. 그다음에 꼭 시설로 안 가고 초기에는 노지로 시작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초보자가 접근하기 위해서 그 뭐 벽이 굉장히 좀 낮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방향성을 거기를 확고히 잡은 거고요. 뭐 순환저과식 양식이 되면 당연히 우리 추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완전한 스마트 양식이 가능하죠. 스마트팜, 그러니까 환경 팩터들을 IT 기술을 이용해서 완전히 제어할 수 그러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네. 그걸 갖다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게끔 되는 형식으로 가지 싶은데 지금 11개월 남았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뭔가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네. 나는 끝까지 스마트 양식장 만들어서 성공을 할 거다. 저는 제가 만들 생각은 없고요. 네. 그럴 능력은 안 되고요. 저는 이제 국가에서 여하튼 지자체하고 돈을 같이 내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으니까 부산, 강원도, 신안, 뭐 고성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 중에 하나 저는 이제 고성을 보고 있지만 그 스마트 클러스터 양식 단지, 배후 단지에 들어가는 게 가장 낫다 사실. 왜냐하면 거기로 일단 들어가게 되면 지자체 해수부 예산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배출수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 머리 들고 반대하겠냐 말이죠. 일단 그 부분은 잊어버려도 된다. 그다음에 초기 자금이 10억씩 들어가는 문제가 없는 거죠. 임대 보증금 내고 들어가는 거니까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을 잡고 있고요. 같이 네. 좀 고민하면서 또 여기서 문학마을에서 좀 적응하셔가지고 또 하고 싶은 거 여기서 스포트 받을 수 있는 마을에서 스포트 받고 또 체험하실 수 있는 거 또 경험하실 수 있는 거 하시고 또 이제 다른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의논하고 열심히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 박사님은 선도적으로 달리고 계셨으니까 저는 뭐 서 박사님 모델 케이스로 삼고 있고요. 서 박사님이 겪어온 길 뭐 제가 뒤쫓아가는 거니까 제가 많이 배워야죠. 같이 한번 해결해 보시다. 네. 같이 고민하면서 파이팅! 파이팅! 한번 파이팅입니다. 네. 광섭 씨의 꿈을 응원할게요. 선수 접근하세요, 일로. 저희가 낚을 때요. 행복? 여유로운 생활? 저희는 여기 내려오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1차 꿈은 이루었고요. 의외로 이 사업하는 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더 바빠질 것 같은데 좀 바쁘더라도 좀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딱 올리면 꺼지지 말고 전화가 있어. 그래서 있잖아요. 부지런한 낚시꾼들이 모여듭니다. 출항을 위한 서류도 작성하고 너무 30m 오늘의 공략 포인트에 대한 설명도 꼼꼼하게 챙기네요. 8개 우리 부자 떠가 있어요. 예. 요 마지막 요 부자 요쪽이 꼭대기예요. 아, 거기요. 예. 번째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요 주위를 요도 좀 나와요? 요도 많이 나와요. 배질들을 좀 하실 줄 아시면은 이곳은 수정 씨와 봉수 씨가 함께 운영하는 선애기 낚시 전문점인데요. 물 바뀌면은 선애기는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운전 가능한 작은 레저용 배로 가까운 바다에서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낚시를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영 기어 2년차 수연레저 강봉수 지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둘 다 낚시를 좋아하게 돼갖고 이제 낚시를 여기 풍화리 쪽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한 5년 차 다녔었는데 이제 어종도 다양하게 나오고 낚시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아갖고 이제 낚시하다가 우연찮게 이런 사업이 나와서 낚시 다닐 바에는 이런 거 차려갖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바다가 옆에 있다는 게 꿈이었습니다. 위에 보면은 낚시 다닐 때 뭐 바다에 작은 오두막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소원이었는데 일단 소원이 이루어졌고요. 또 두 번째는 아직까지 2년밖에 안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낚시가 뭐 재밌고 뭐 적성에 맞고 뭐 다 좋습니다. 좋고. 수정 씨와 봉수 씨 두 분 참 대단하시네요. 낚시가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사업까지 할 생각을 했을까요? 본격적인 출항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분들은 오늘 감성돔과 문어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잠깐 안내할 때 맥토배 타고 갔다 왔고 여기 오케이 하갔다 그래. 23분. 수정 씨의 허락이 떨어졌네요. 출항할게. 이렇게 일일이 허락을 받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부라지만 일터에서는 각자 그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무슨 계산을 한다거나 뭐 기획을 해가 뭐 한다거나 머리 쓰는 쪽은 이쪽, 몸 쓰는 쪽은 이쪽 뭐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한다면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사업장의 사장도 집사람 앞으로 해놨고 저는 명함이 직책이 선장으로 해놨습니다. 해놔갖고 자, 그럼 강봉수 선장님을 따라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이곳은 오늘의 숨겨진 낚시 포인트인데요. 줄 보이시죠? 줄 잡으시면 됩니다. 요 줄. 손님들을 안내하는 모습에서 듬직한 선장님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자, 앞에 분 가까이 들고 중립 넣으세요. 중립.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봉수 씨는 선유업에 종사하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요. 잠도 부족하고 몸도 고달픈데 혹시 후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후회는 하지 않아요. 괜찮았어요. 뭐 취미생활 하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유롭게 또 생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후회되지는 않아요. 조금 몸이 조금 힘들 뿐이지. 도시 생활 하다 보면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뭐 과하게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뭐 움직이는 게 많이 없었는데 요 와서는 거의 80% 이상이 몸 쓰는 일입니다. 머리 쓰는 일은 20%고 몸 쓰는 일이 한 80% 되다 보니까 둘 다 앉아 몸에서 앉았다 일었으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납니다. 봉수 씨가 없을 땐 수정 씨가 손님들을 안내하는데요. 어머, 수정 씨 배 운전도 거뜬하게 하고 너무 멋있어요. 손님들을 안내하고 돌아오는 길. 아침에 나간 손님들을 만났네요. 다들 열심히 낚시 중인데요. 몇 마리나 잡았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어머머머머머, 저기 뭐야? 큼직한 놈으로 손맛 한번 보셨네요. 뭐래요? 양태야, 양태. 양태? 이렇게 손님들이 낚시를 잘하고 있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여기도 손님이 한 분 계시네요. 그런데 손님이 아니라 봉수 씨네요. 봉수 씨, 아니 선장님. 아무리 낚시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업무 시간에 이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낚시를 즐기고 있어도 되나요? 포인트 이런 데 개발해갖고 고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본격적인 시즌은 12월 중순 이후에 대물 감성돔 카고 포인트입니다. 혹시나 원래는 조금 빨리 시작하나 싶어서 미리 나와봤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그런데 귀여한다고 하면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수입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보수보다는 직장 생활하면은 왜 정년퇴임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또 귀농귀촌은 정년퇴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 게 더 크죠. 예. 지금은 다행히 또 직장 생활하는 만큼 이상은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을 생각해서 저희는 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꼭 돈이 안 되더라도 뭐 하루에 한 대, 두 대 나와도 그냥 용돈벌이 정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건 되는 만큼, 건강이 허락되는 만큼 그냥 해보고 싶어요. 손님들이 모두 바다로 나가고 나면 이제 한숨을 좀 돌릴 시간인데요. 이때는 부부로서 소소한 집안일 이야기부터 어머님 병원 예약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잘 나오진 않아요. 작년 조항에 비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기본 낚시를 좀 해보셨으면 20마리에서 40마리 사리로 잡으신다고 보시고요. 낯선 이곳에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사실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덩그러니 집을 짓고 덜컹 배를 샀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수정 씨의 사업 수완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밴드를 만들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손품을 팔았습니다. 홍보하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쪽으로를 많이 집중적으로 했어요. 밴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카페 이런 데도 들어가서 홍보 활동도 좀 하고, 이런 거를 조금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되니까 손님이 입소문이 오히려 타서 더 손님들이 나중에는 더 많이 오더라고요. 조항은 매일매일 손님들 오시는 조항 그대로를 매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 신규 가입 오시는 분들 다 일일이 인사해드리고, 그리고 또 손님들 뭐 조항 자기들이 잡았을 때 뭐 느낌이라든지 이런 조인기도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글도 올려주시고, 그러면 또 다른 손님들도 댓글 다 올려주시고, 이렇게 약간 가족적인 분위기의 밴드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지금은 손님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오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수정 씨가 귀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 촌에 기여를 해갖고 이제 생활을 하러 오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도시 생활을 하시다 오시면 문화생활권이라 이런 거는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촌에 이제 어르신들하고 잘 지내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기어든 뭐 귀농이든 돈을 벌겠다고 오시는 분은 절대 오시면 안 되고요. 이제 남아 있는 뭐 자기 인생을 뭐 자연과 함께 혹은 지 좋아하는 뭐 일을 하면서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시면은 뭐 열심히 하게 되고, 물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돈은 부수적으로 또 벌 수도 있겠고 또 못 벌 수도 있겠지만은 뭐 돈에 집착하고 어떤 직장의 어떤 그런 보수를 요구해서 온다는 분들은 많은 부분 실패를 하는 분들을 많이 봤고, 또 그렇게 하면 일이 힘들어서
견디내지를 못할 겁니다. 수산 전문 컨설턴트인 서윤기 박사가 오늘 이곳을 찾았네요. 오, 사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지요? 아니.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손님 많이 오셨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평일치고는 뭐 평소 정도. 예, 아, 그래요? 5팀 나갔습니다. 원래 지금 이때 되면은 네. 감성돔 작은 살감시 그렇죠. 해가지고 이런 네. 것들이 바닷가로 붙는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빗 따라서 그렇지. 예, 지금 마리수로 나와야 될 텐데 예. 아직까지 조금 지금 조심하고. 그러면 어떤 고기들이 지금 잡힙니까? 아직까지 없어져야 될 게 참돔이 나오고 있고요. 예, 예. 그 외에는 대부분 잡어. 잡어. 수준. 예, 감성돔은 이제 낱마리 수준. 예, 지금 마리수로 안 나오니까 손님들이 많이 없네. 지금 구미에서 네. 오셨죠, 그죠? 예, 예. 지금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된 겁니까? 이사는 작년 4월 달에 이사를 왔었고요. 이제 요 사업을 오픈한 지는 5월부터 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예. 그러면 여기 오신다고 준비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건 뭐 계획을 잡아서 온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뭐이 정도 가지고 가다가 한 2, 3개월 만에 결정 내려서 회사 사직서 내고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왔었죠. 보통 뭐 1년, 2년 이렇게 오랫동안 기업 학교에도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문해서 현장 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이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 혹시 그런 거 받은 적 있습니까? 내저 이 스내기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었고 그런 쪽으로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내저 쪽에는 기여 해당되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 대출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기여도 프로그램에 참여도 못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제 그러면은 국가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오셨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그렇게 용기를 내 가지고 왔는데 뭐 형태가 조금 다르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수산의 한 분야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원책은 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뜻을 가지고 젊은 층이 올 때는 그 지자체에서 좀 더 어떤 구분하지 말고 좀 도와주는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그렇지.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고 밑바탕이 돼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또 일꾼으로 또 그렇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폭을 지원 폭이라든가 프로그램도 어느 한정시키지 말고 좀 넓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렇지. 여기 어차피 여기 계시면서 할머니들하고 여기 뭐 조개 캐고 하면 다 관여하시고 그런다 아닙니까? 네. 다 똑같이 그리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은 네. 조금 좀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바닷가 마을에는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촌계에 이제 가입을 하면 그거는 이제 어민으로서 또 대우를 받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온 지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고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요. 저희들 때 어촌계는 아직까지 가입을 못했지만 준어촌계원으로는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어촌계도 가입을 해야 되겠죠. 좀 쉽게 접근이 되겠던가요, 어촌계? 아직까지는 개방이 많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 폐쇄적이고 그리고 또 외지인에 대한 어떤 또 경계심이 또 강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마을에 살면서 인정받기까지는 최소 한 10년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괜찮으면 중개에 가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7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뭐 50대 중반 60대. 정도로 10년이면은 60대 중반이 돼야 가능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생물을 공부를 하면서 보면 그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생물들은 사람 인간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적응을 하고 융화가 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는 할 겁니다. 그리고 좀 노력도 해야 되고 그지?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은 좀 가혹한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전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잘 몰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지만은 우리가 살던 평상시 도시에 비하면은 아주 가혹한,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다 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혹한 어떤 처사라고 보이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좀 끼워줬으면 어촌계 그죠? 그렇죠. 네, 그래 하면 훨씬 이제 적응하기도 좀 쉬울 건데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면이 있겠다, 그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 뭐 오기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심각한 데가 어촌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도 새로 지으셨다 아닙니까? 예. 가족이 몇 분이시죠? 가족 구성이 저희들 식구만 5명이고 어머님까지 모시고 오셨습니다. 아. 6명이고요. 2명 우리 딸내미들은 구미에 이제 학교도 다니고 직장에 있어서 아직 구미에 살고 있고 네. 예, 총 4명이 내려왔었죠. 아들내미 있다 아닙니까? 네, 아들내미 막내입니까? 예, 막내입니다. 그 저 도시에 있다가 여기 촌에 와가지고 적응하기 힘들어 했을 건데. 아니요. 그 도시 살 때는 학교 외에는 거의 방에서 게임, 그게 거의 컴퓨터하고 사는 시간이 거의 뭐 대부분이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그 아들내미를 키우면서 집에 친구를 데려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까지. 이래서 촌이 좋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컴퓨터 외에도 놀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기. 또 그 학교에서 또 추천하는 어떤 그런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강하게 잘 돼 있고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아들내미만큼 잘 온 것 같아요. 사모님은? 사모님은 제가 가작하니까 원래 여자들이 대도시를 많이 선호하는데 집 사람도 낚시를 좋아하고 뭐 바다도 좋아하니까 많은 부분 호응해갖고 왔습니다. 만약에 집 사람이 반대를 했으면 못 왔겠죠. 그렇겠지. 네. 그래서 저는 요 왔는 거 아직까지 후회는 안 합니다. 잘 왔다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쭉 그래야 되겠죠. 지금 이 마을에서 앞으로 쭉 계시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비전 직장 생활 30년 하면서 그 비전 30년 내내 들었는데 어촌에까지 와갖고 비전까지는 생각 안 해보고 여기 오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물론 바다가 좋고 낚시가 좋아서 왔지만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살고 싶다.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왔고 지금도 그 변화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평온한 삶을 누리고 계시네. 네. 만족하시네, 그지? 예, 아직까지는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돼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좀 좋은 공헌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통영의 바다에서 매일매일 행복을 낚는 지수정, 강봉수 씨. 늘 지금처럼 행복하세요. 두 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영에서 전복 양식하고 있는 기어 2년차 홍기수라고 합니다. 그냥 내 시간이죠. 편하고 내 뜻대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직장 생활은 틀에 박혀 있잖아요. 출근해서 퇴근까지. 그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해요. 내 거니까. 새벽같이 나가갖고 저녁 늦게까지. 그만큼 이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으면은 이제 기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시원하게 바다가 펼쳐진 이곳은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통영 바다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DA가 지정한 청정바다인데요. 통영 하면 역시 굴이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요즘은 전복도 생산한다고 하네요. 지금 전복에 먹이 주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먹이로는 다시마와 미역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생력을 주지 않고 건 다시마를 주나요? 지금 시기에는 생미역이랑 다시마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다시마를 말려놓은 거를 구입해가지고 건다시마를 이제 생미역 나오기 전에 계속 굶길 수 없으니까는 이제 요걸로 이제 버티는 거죠. 들어가면은 우리 사람 먹는 것처럼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복이 이걸 먹어요.
이곳을 운영하는 기수 씨는 한때 태평양과 대서양을 휘젓던 잘 나가던 항해사였습니다. 이후 통영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했었는데요. 조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직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전화위복이라고 했던가요? 기수 씨는 그렇게 운명처럼 귀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상선 항해사 출신이고요. 상선을 한 5년 정도 타고 통영에 조선소로 취직을 했어요. 조선소에서도 이제 선박 이동직, 그 시운전 이런 쪽으로 13년 근무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선 경기가 나빠지면서 무급 휴직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 찰나에 이제 가리비 배양장이랑 굴 박신장 이런 쪽으로 한 2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걸 한번 내가 직접 운영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일을 했었어요. 그 찰나에 이제 어민 후계자 그쪽에서 이제 전복 양식장을 만들었어요. 어민 후계자만 쓸 수 있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기여도 하면서 어민 후계자도 다시 준비를 했죠. 내려올 때 조심하고. 나름 꼼꼼히 준비하고 다른 양식장에서 일도 해봤지만 막상 내 양식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복을 키우는 노하우도 없고 먹이인 미역도 잘 키우질 못해 막막하기만 했다는데요. 그때는 정말 귀여를 후회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기수 씨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형님 안 만났으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완도에 왕세호 기어 닥터 분이 계세요. 그 형님을 소개를 시켜줬죠. 그래서 그때 잠시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5일 뒤 정도에 완도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그때 뭐 고민은 해결했느냐. 저보다 완도 형님이 저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여를 했을 때 저를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얘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 길로 바로 기수 씨는 전복의 본고장인 완도로 달려갔습니다. 완도 형님은 전복 생산의 크고 작은 노하우를 정말 아낌없이 몽땅 전수해줬다고 합니다. 또한 전복의 먹이인 미역을 키우는 방법과 장비도 든든하게 지원해줬다고 하네요. 기수 씨, 혹시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형님이 그럼 이런 장비가 있는데 와서 갖고 가서 써. 배도 뭔가 특별하게 내가 써야 되는 시설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는 일이 잘 안 됐었어요. 워낙 초보인데다가 장비도 뭔가 안 따라주니까는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형님이 와서 장비도 좀 바꿔주고 여타 많이 해결을 해주고 갔어요. 지금도 전화를 자주 해요. 그럼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마음씨 넉넉한 완도 형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게요. 시야. 형님, 응. 저 오늘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거든요. 응. 유튜브? 예. 응. 제가 뭐 딱히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응. 형님 얘기 많이 했어요. 왜? 형님 와갖고 배 수리해 준 거랑 고쳐준 거, 뭐 장비 빌려주고 미역 해준 거, 도움 받은 거 얘기했지 뭐. 그 충훈이 형님도 얘기했습니다. 미래수산 TV? 예. 형님도 시간 날 때 구독해 주세요. 찍은 거 올라올 겁니다. 그래도 형님한테 도움 많이 받은 거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알았어. 나중에 통하자. 예, 형님. 네, 효성이 형님, 뭐 충훈이 형님 두 분 다 저한테 진짜 많이 도움되고, 예. 앞으로도 저 또한 이제 언젠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님. 이제 만약에 통영으로 이제 기여를 하시러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근데 그 대상자가 전복이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형님처럼 이제 지금 막 기여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바닷사람들만의 내리사랑이랄까요? 완도 형님들에게서 아낌없이 받았던 사랑이 이제는 기수 씨를 거쳐 귀여를 준비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계속 전해지겠죠. 아직 배워야 하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천천히 그리고 단단히 자라는 전복처럼 기수 씨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새롭게 귀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체험해보고 꼼꼼히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맨 땅에 헤딩이라는 식의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기여를 하겠다고 찾아오면은 안 돼요. 이제 와갖고 자기가 어떤 어종을 할 것인지를 막연하게 정하기보다는 뭐 저처럼 뭐 굴박신장도 가서 일해보고 가리비도 일해보고 뭐 멍게 일해보고 이런 쪽으로 다 일해본 다음에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 정하고 거기에 최소 2년은 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이제 기여라는 걸 선택을 해야죠. 기수 씨를 만나기 위해 수산 전문 컨설턴트인 서윤기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복 지폐를 처음 넣은 게 언제예요? 처음 넣은 거는 기여하기 전에 넣었어요. 2019년 11월 첫 입식. 19년 11월. 예. 그러니까 종묘를 사였다 그죠? 예, 그렇죠. 그때 한 3cm. 각 폭이 23. 예. 23. 예. 그 당시에 그 배양장에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첫 거래다 보니까는 좀 그래도 괜찮은 거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두그룹을 그렇죠. 가져와야 예. 선두그룹하고 뒤에 예. 그룹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좀 말 그대로 일단은 가격 차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갖고 있는 돈은 작고 분명히 선두그룹을 사면은 좋은 건 알지만은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마리수가. 15만 넣을 거 좋은 거 사면은 10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폐사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어민들이 그 종묘를 살 때 그 두 가지 유혹에 갈등을 한다고. 근데 잘 크는 선두그룹을 돈을 좀 더 줘서 미수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 그렇죠. 그죠? 분명히 그게 맞는 거 아는데 그렇게 봐왔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기여 자금을 받았어요? 기여 자금으로 배 사고 가두리 사고 입식하고 그다음에 전복 빠듯했겠네. 전복 집이랑 그렇죠. 그다음에 자금 회전이 적어도 한 3년은 그저 입식하고. 자금뿐만 아니고 제 퇴직금 그리고 여지껏 벌어온 거까지 다 집어넣어도 모자랐어요. 그 용왕님한테 적금 내라는 거잖아. 아 근데 이게 적금이라는 게 이게 종신보험도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가요. 3년 동안에 계속 물 밑에 이 정도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 11월부터 20년, 21년 지금 수확을 언제부터 했어요? 22년 설. 22년 이제 그러면은 2월달 정도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11월이니까 20년, 21년 만 2년 27개월 정도 키운 것 같아요. 이제 출하를 했다. 요거 키우면서 기술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폐사도 좀 일어나고 할 건데. 작년에 고수온기에 30도가 올라가 버렸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들한테 도대체 30도라는 수온이 올라간 적이 있냐고. 오래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대요. 근데 왜 그게 내가 기여하고 다음 해에 30도라는
해수 온도가 터져가지고 폐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그냥 찍히는 온도가 30도였어요. 그때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먹이 주면 안 되는데. 먹이는 어차피 안 주는데 그 뭐 지금 와서 뭐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만도 뭐 차가막도 좀 치고 뭐 이렇게 또 했어야 되는데 못 해준 게 또 좀 그런 거죠. 그때 가슴 한번 쓸어내리겠네. 저는 가슴 많이 쓸어내렸습니다. 어장 사고 나서 태풍에 바로 가두리 바로 부서져 버렸습니다. 가두리가 부서졌다기보다는 엎어졌네. 접혀버렸어요. 그래갖고 어거지로 다시 피고 했는데도 일단은 한번 그래 되고 나니까는 못 견디더라고요. 그럼 몇 년도에 그 20년도죠. 그때 그 저 생물 피해는 없었어요? 전복은 곧 뭐 어차피 그 주변에 있기는 있었을 건데 막 이래 겹치고 하면은 네, 생물 피해는 크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태풍 온다고 해서 또 옮겨놓은 것도 있었고 그나마 뭐 생물 피해 없었던 게 다행이겠죠. 다행히. 가두리만 부서졌죠. 이제 출하하면서 그 몇 년 정도 출하하면 손익분기점 정도 갈 것 같아요. 일단은 편하게 내가 좀 편해지겠다 하는 거는 향후 5년 보고 있고요. 작년에 넣은 거 그게 내후년에 이제 판매가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도 조금 판매가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고수온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생존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출하 처음에 이었던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래도 뭐 웬만큼 이제 된다라고 생각했고 작년에 넣은 거는 저 며칠 전에 그물갈이를 해봤는데 1년차 한 5%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를 또 빈껍데기를 하나 다시 주웠었어요. 빈껍데기를 하나씩 주워갖고 도대체 몇 마리가 죽었나 보니까 96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5% 안에 들더라고요. 제가 2,000마리 넣었으니까는. 예. 아, 이 정도면 이렇게 자연폐사 정도라고 생각하고. 예. 조선소에 있다가 예. 바다에 와가지고 일해보니까 본인하고 좀 맞아요. 어때요? 저는 수산이 아니고 해양 출신이거든요. 해양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상선을 타고 따지고 보면 바다에서 여지껏 계속 일을 해왔지만은 그게 수산은 아니었어요. 해양수산부에 가요. 근데 이게 힘들기는 수산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조선소 이제 어려워지고 이제 수산 쪽에 굴 박신장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첫 해에 이제 굴 따로 가갖고 굴을 막 따고 뗏목에 앉아갖고 들어올 때 잠깐 앉아 있었는데 잠이 들었어요.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와,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제가 여지껏 뭐 19살 때부터 배를 타가지고 일을 해왔지만은 업무 강도가 이거는 내 평생 이 정도 힘든 일을 안 해봤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한 2달, 3달 하니까는 몸이 이제 적응이 되죠. 예,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 홍합 묻은 부자 들어가지고 탁 때려야 되는데 이걸 들어 올리지를 못했어요. 조금씩 이제 하니까 이 근력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3달쯤 하니까는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처럼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어렵지 않게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개선돼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기여를 하고 싶어서 오지 않습니까? 어장 가격이 너무 비싸요. 어장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전복 어장을 사든지 멍게 어장을 사든지 굴 어장을 사야 기여를 할까요? 매매를 하지 않을 뿐더러 3억이라는 기여 자금 갖고는 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 때도 제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은 국가에서 어장을 임대를 해달라 이거예요. 만들어 갖고 기여할 수 있게 어장값 안 들고 제주도인가요?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어선도 임대를 해주더라고요. 배랑 가두리 아니면 양식장만 국가에서 임대식으로 해주면은 다른 거는 뭐 기여자금으로 해서
그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여자금 운영 자금으로만 쓰고 그렇죠. 장치나 장비, 예. 저 이제 배나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예, 지원해줘요. 이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임대해줘요. 매일 쓰는 거 아니잖아, 저것도 그죠? 예. 이게 지금은 어차피 신규 면허가 안 나오다 보니까는 무조건 그 어장을 사야 되거든요. 그 3억이라는 기여 자금에 어장이 반 이상 차지하니까 그거 사고 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기여 자금만으로 기여를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큰 덩어리를 하나만이라도 해결해 주면은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한 사이클 돌았고 예. 어느 정도 이제 수익 기반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예. 그 경험을 좀 다른 후배들, 예. 그다음에 후배들이 자리 잡는데 좀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좀 힘들고 어려웠던 거 어필을 해서 청년들이 여기 어촌에 많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예. 길잡이가 좀 많이 대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네.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경영인연합회 같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해서 예? 꼭 성공해가지고 몇 년 후에 모든 사람한테 밥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의 청정바다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전복 많이 만들어주세요. 기수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